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이 대기업 다니다가 은퇴했는데, 누구는 편안하고, 누구는 갑자기 너무 힘들어졌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회사, 같은 연차, 비슷한 퇴직금이었는데, 왜 60대부터 인생이 완전히 갈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나빴겠지. 원래 돈은 있던 사람이 더 잘 버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모르고 은퇴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아주 조용히 빈곤층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초반까지는 괜찮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체력도 아직 버티고 아직은 여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65세 전후 이 시점부터 상황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자산은 있는데 불안한 사람, 자산이 많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이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격차는 자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 건강, 인간관계, 선택권까지 모두 함께 벌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60대부터 자산 격차가 갑자기 커지는지, 왜 65세 이후 인생의 체감 격차가 생기는지, 노후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준비해야 할 단 한 가지, 이 5가지를 현실적인 숫자와 구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열심히 살아왔어도 노후는 생각보다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60대 이후 인생을 가르는 진짜 이유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똑같이 대기업 은퇴했는데 60대부터 자산 격차가 확 벌어지는 진짜 이유.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비슷합니다. 같은 대기업, 비슷한 직급, 비슷한 퇴직금, 비슷한 나이.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남들만큼은 살겠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60대 초반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가 60대 중반부터 격차가 갑자기 벌어집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형태. 은퇴 후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겼느냐입니다. A씨, 집 한 채, 퇴직금 일부 예금, 국민연금만 있음. B씨, 집은 크지 않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소액이지만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퇴직 직후에는 A씨가 더 부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A씨의 생활비는 자산을 깎아먹으며 나오는 돈이고 B씨의 생활비는 흐름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은 많아도 흐름이 없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60에서 65세 가장 위험한 착각의 구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괜찮아. 지금은 쓸 돈도 많지 않아. 문제는 이 시기에 생활비를 무의식적으로 자산에서 꺼내 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매달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큰 부담 없이. 하지만 이 조금씩이 5년, 10년 누적되면 되돌릴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이때 선택이 갈립니다. 지금부터 소득 구조를 만드는 사람, 그냥 있는 돈으로 버티는 사람. 이 선택이 65세 이후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 이유. 은퇴 후에는 다시 벌면 되지가 안 됩니다. 현역 시절에는 돈이 부족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하지 뭐. 하지만 60대 중반부터는 일자리는 급격히 줄고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선택권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때 깨닫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다시 벌어서 만회하는 게 아니라 가진 구조로 버티는 구간이구나. 그래서 60대부터 자산 격차는 갑자기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준비된 차이가 드러나는 시점일 뿐입니다. 핵심 정리.
60대 이후 자산 격차의 진짜 원인은 부동산 가격도 아니고 투자 실력도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있느냐, 생활비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60에서 65세를 어떻게 보냈느냐, 이 세 가지가 노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격차가 왜 65세 이후 인생 격차로까지 번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 65세부터 인생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60대 초반까지는 사실 큰 차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아파트에 살고, 비슷한 차를 타고, 겉으로 보면 다들 그럭저럭입니다. 그런데 65세 전후, 이 시점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하필 65세일까요? 이유 1. 선택 가능한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65세 이전까지는 아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조금은 더 벌 수 있어.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현실은 훨씬 냉정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줄어들고 임금은 낮아지고 일하는 시간 대비 체력 소모는 커집니다. 이때부터 차이가 납니다. 일을 선택하는 사람,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차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삶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이유 2. 건강 문제는 예외가 아니라 전제가 됩니다. 65세 이후에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제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격차가 생깁니다. 병원비를 관리비처럼 감당하는 사람, 병원비를 사고처럼 느끼는 사람, 같은 질병이어도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를 미루는 사람,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람, 그리고 이 차이는 다시 건강 격차로 이어집니다. 이유 3. 인간관계가 돈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만 노년의 인간관계에는 생각보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약속 자리, 식사, 이동, 소소한 경조사,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계속 만납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으면 조금씩 아주 조용히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줄어들면 노후의 삶은 급격히 작아집니다. 이유 4. 65세 이후에는 회복보다 유지의 구간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인생을 크게 바꾸는 시기가 아닙니다. 몸도, 돈도, 관계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의 격차는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만들어진 구조가 이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65세 이후 인생 격차는 자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선택권이 있느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인간관계를 유지할 여력이 있느냐, 이 세 가지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모든 격차의 뿌리인 노후소득 불평등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자산뿐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노후소득 불평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후에는 다들 비슷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후로 갈수록 차이는 줄지 않고 더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소득이 남아있는 사람과 완전히 끊긴 사람의 차이입니다. 노후 소득은 능력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노후 소득은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조가 만들어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만 있는 사람,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있는 사람, 여기에 소액이라도 근로임대 소득이 남아있는 사람.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노후에는 다시 벌어서 만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한 줄과 여러 줄의 차이.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줄의 개수입니다. 한 줄짜리 연금. 끊기면 바로 불안. 두 줄, 세 줄 연금. 하나가 흔들려도 버팀. 그래서 노후에 편안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소득이 끊기지 않아서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자산도 빨리 무너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그 자산은 생활비로 빠르게 소진됩니다. 병원비, 관리비, 예기치 않은 지출. 결국 자산은 버티는 속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노후는 자산이 많아 보여도 내부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후 소득 불평등의 진짜 무서운 점. 소득 격차는 생활비 차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 감정의 안정, 인간관계 유지, 자존감.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노후의 소득 격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면서 가장 치명적인 격차입니다. 핵심 정리. 노후 불평등의 본질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연금이 몇 줄인가?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가? 생활비를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감당하는가? 이것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준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산 소득 격차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 노후의 자산 격차가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 자산 격차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한 정도 아니야? 여행을 덜 가는 정도겠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노후의 자산 격차는 삶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문제 1. 병원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자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움직입니다. 검사부터 받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경우는 다릅니다. 조금 더 지켜볼까? 이 정도로 병원 가는 건 사치 아닐까? 이 망설임이 건강 격차로 바뀌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노후의 가난은 병 자체보다 치료를 미루는 습관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문제 2. 소비가 아니라 선택을 포기합니다. 돈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해. 하지만 실제로는 못하는 걸 안 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을 줄이고, 이동을 줄이고, 약속을 피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삶의 반경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문제 3. 인간관계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약속을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째는 연락이 안 옵니다. 자산 격차는 사람 사이의 거리도 바꿉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문제 4. 자존감이 먼저 무너집니다. 노후의 자산 격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진다. 가족에게 미안해지고 자녀에게 눈치 보게 되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는 순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존엄이 흔들려서 더 힘들어집니다. 핵심 정리. 노후의 자산 격차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관리, 인간관계, 선택권, 자존감.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잠식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 청년들이 무너지면 내 노후도 박살납니다. 이 말이 과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노후랑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둘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녀 세대의 위기는 부모의 노후 자산을 직접 때립니다. 자녀 세대가 안정적일 때는 부모의 노후는 비교적 조용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부모의 노후 자산은 가장 먼저 동원됩니다. 주거 문제, 생활비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결혼 출산 관련 부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지 뭐.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후 자산은 내 생활비보다 가족 위기에 먼저 씁니다.
노후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아닌 가족 때문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부모 자신은 참고, 치료도 미루고, 소비도 줄이면서 자녀를 돕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자산은 나중에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 생각하면 내가 좀 참지. 하지만 노후가 불안하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 부담, 정서적 부담, 돌봄 부담. 그래서 진짜로 자녀를 위하는 길은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청년 세대의 불안은 부모 세대의 노후 자산을 직접 소진시킵니다. 노후 자산은 나중에 쓰려고 모은 돈이 아닙니다. 버티는 구조가 없으면 가장 먼저 가족 위기에 쓰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얼마를 남길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까지 버틸 수 있나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6. 노후의 최소 생활비는 이만큼입니다. 이제 감정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숫자로 현실을 보겠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것입니다. 나이 들면 돈 쓸 일 별로 없어. 실제 노후 현장은 정반대입니다. 젊을 때보다 지출이 더 고정화됩니다. 노후 생활비의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노후 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기본 고정비, 식비, 통신비, 관리비, 교통비. 2. 건강 관련 비용, 병원비, 약값, 검사비. 3. 관계 유지 비용, 모임, 경조사, 이동 비용. 이 세 가지는 줄이고 싶다고 마음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최소 기준, 1인 기준,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입니다. 주거비 제외, 월 120만에서 150만 원, 주거비 포함, 월 180만에서 220만 원. 이 금액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을 미루게 되고, 약속을 줄이게 되고, 선택을 계속 포기하게 됩니다. 이건 검소함이 아니라 삶이 쪼그라드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문제는 평균이 아닙니다. 통계에서 말하는 평균 생활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에는 집이 있는 사람, 자녀 지원을 받는 사람, 의료비가 적게 드는 사람, 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는 평균이 아니라 최악의 달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병원비가 겹친 달, 가족일이 생긴 달,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온 달, 이 달을 버틸 수 있어야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노후에는 지출이 줄지 않는다. 최소 생활비는 생각보다 높다. 이 금액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자산이 얼마인가? 가 아니라 이 생활비를 몇 년, 몇십 년 버틸 수 있는가? 이제 다음으로 노후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위험한 태도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7.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이 태도.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태도 하나가 노후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가장 위험한 태도. 아직은 괜찮다. 이 말은 노후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등장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지금 당장 문제 없잖아.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이 태도의 공통점은 지금 숫자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줄고 있는데, 생활비는 매달 나가고 있는데, 소득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데, 감정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선택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노후에는 미룬 시간이 그대로 벌점이 됩니다. 1년 미루면, 3년 미루면, 5년 미루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노후는 결단의 시기가 아니라 유지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로 위로받는 태도도 위험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나만 힘든 건 아니잖아. 이 비교는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점검을 늦출 뿐입니다. 노후에서는 비교가 아니라 내 숫자만이 기준입니다. 대신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노후에서 살아남는 태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수익과 지출을 정확히 본다. 불편해도 구조를 점검한다. 기대가 아니라 준비를 한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크게 부자가 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현실을 미루는 태도, 감정으로 판단하는 습관, 아직 괜찮다는 착각.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 후회 안 하려면 준비해야 할 딱 한 가지. 오늘 이야기 결국 하나로 정리됩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갑작스러운 사고도 큰 실패도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입니다. 노후 준비의 본질은 크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모아야 할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들어오는 돈은 끊기지 않는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끊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너지지 않는 노후의 공통점. 편안해 보이는 노후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자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투자를 해서도 아닙니다. 생활비를 자산이 아니라 소득으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단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내 월 생활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적어보고, 지금 소득으로 얼마나 커버되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노후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작은 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의 전부입니다.